당신은 아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상에 누워도 손을 잡아주는 이가 있다면 견딜 수 있지만 건강해도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입니다. 인생의 황혼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병을 이야기합니다. 암, 치매, 중풍.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 질병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은 병 그 자체가 아니라 홀로 남겨지는 고립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사람의 마음도 교류가 없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학으로 병은 치료될 수 있어도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은 스스로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명의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셨나요? 자녀와의 통화는 짧기만 하고 배우자는 이미 떠나보냈거나 각방을 쓰고 계신가요? 이웃과는 얼마나 자주 마주치십니까?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많은 시니어들의 현실입니다. 인구 고령화는 계속되고 1인 가구는 늘어만 갑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는 더욱 강화되었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시니어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방,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나를 보는 이는 없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빽빽한 도시 한가운데서도 사람은 완전히 혼자일 수 있다는 것을. 잠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셨나요? 고립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미처 눈치채기도 전에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꽃핍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발견합니다. 깊은 산속 동굴에서 홀로 수행하는 고승도 결국은 중생과의 관계를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완전한 고립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의학의 발전은 우리 육체를 지켜주지만 관계의 단절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고혈압, 심장병, 면역력 저하,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률도 높인다고 합니다. 병은 의사가 치료하지만 고립은 누가 치료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이 불 때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외형보다 유연한 내면이 더 강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고립을 이겨내려면 낡은 생각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연결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 가끔 생각나는 옛 동료, 혹은 멀리 살고 있는 형제자매일 수도 있겠지요.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첫 발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이 고립의 벽을 허무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평화로운 시간이지만 고립은 원치 않게 강요된 단절입니다. 참선하는 스님의 고요함과 우울증 환자의 침묵은 같은 정적이라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끔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고독을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고립되어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알면 다음 행동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계절 중 가을과 겨울을 살고 계신 여러분, 이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고립입니다. 질병은 의학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고립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대양을 이루듯 작은 만남이 모여 우리 삶의 대양을 이룹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인사 한마디, 짧은 전화 통화,
아니면 카페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에게 건네는 미소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립은 마치 안개와 같습니다. 짙게 깔려 앞을 보기 어렵게 만들지만 결국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삶에 태양을 불러올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립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현대 시니어들이 고립되는 이유를 살펴봅시다. 첫째,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전통적인 대가족은 사라지고 핵가족화를 넘어 이제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시니어 중 약 35%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일과 육아에 바쁘고 주말에도 자신들의 생활로 분주합니다. 둘째, 디지털 격차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소통의 주요 도구가 된 지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은 정보와 교류에서 소외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셋째, 은퇴 후 역할 상실입니다. 직장에서의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과 정체성의 큰 부분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마주치던 동료들, 정기적으로 참석하던 회의, 업무를 통해 느끼던 성취감.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걱정 마십시오. 문제를 명확히 볼 수 있다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달이 드러나듯 고립의 원인을 알면 연결의 길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연결의 지혜입니다. 고립의 늪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강물은 바다에 닿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고립되어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시나요? 몸은 건강해도 마음은 메마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인정이 두렵다면 그것 역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두려움도 함께 인정해 보십시오. 두려움 역시 우리 존재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숨 쉬는 매 순간이 소중한 현재입니다. 이 순간에 머물며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흐르는 구름처럼 괴로움도 지나갑니다. 고립의 아픔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건강도, 극심한 고통도, 깊은 외로움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많은 이들이 이미 걸었고,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걸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고립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낭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듯 관계도 우리의 노력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열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 강물이 바위에 부딪혀도 끊임없이 흘러 결국 바다에 닿듯이 우리도 고립의 벽에 부딪히더라도 계속해서 연결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멈춰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고립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수명을 평균 7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흡연이나 고혈압보다 더 큰 영향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시니어는
치매 발병 위험이 64%나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박영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은퇴한 후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끊긴 지 오래였고 자녀들은 각자의 바쁜 삶에 몰두해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는 날이 계속되었죠. 점점 우울해졌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만에 고혈압과 당뇨가 찾아왔고 의사는 약보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많은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런 길로 향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깨어나서 처음 나눈 대화는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한 것은 며칠 전입니까?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일주일에 5번의 의미 있는 만남 규칙을 세우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이상의 대면 교류는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30% 줄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만남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최소 15분 이상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것, 마트 계산대에서 캐셔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더 깊은 교류가 필요합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십시오. 2025년 현재 전국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는 시니어 커넥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시니어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부천시에 사는 김명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참석했더니 모두 저와 비슷한 마음이더라고요. 이제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집니다. 그곳에서 만난 3명의 친구와는 주말에도 만나 차를 마시곤 해요. 여러분, 첫 발걸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아침,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고립의 사슬을 끊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둘째, 디지털 연결의 다리를 건너십시오. 나는 나이가 많아 스마트폰을 다룰 줄 모른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2025년에는 70대의 72%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경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내가 먼저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만이 유일한 친구였죠. 어느 날 복지관에서 시니어 디지털 교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참석했는데 놀랍게도 2달 만에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미국에 사는 딸과 화상통화를 합니다. 손주들 얼굴도 매일 볼 수 있게 되었죠. 기술이 이렇게 큰 선물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무릎에 통증이 있어도 물리치료를 받듯이 디지털에 어려움이 있어도 배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전국 모든 군에 시니어 디지털 돌봄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대1 교육을 통해 화상통화, 메시지 보내기, 유튜브 시청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시니어 친화 앱도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실버링크, 우리 동네,
동년배 같은 앱은 60대 이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글자 크기가 크고 버튼이 직관적이며 같은 지역, 같은 관심사를 가진 시니어를 연결해 줍니다.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십시오. 디지털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깊은 산속의 폭포도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연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지만 한번 흐름을 타면 자연스럽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통한 의미 있는 연결을 찾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일을 돕는 것만큼 강력한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영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며 점점 바깥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초등학교 책 읽어주는 할머니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읽어주고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볼 때 제 마음에도 오랜만에 햇볕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 2회 학교에 가는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저에게 이야기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선물입니다. 지역 도서관, 학교, 병원, 복지관에서는 시니어 봉사자를 항상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은 고립의 어둠을 밝히는 강력한 빛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 저널 란세대의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는 뇌 용적이 평균 3.6%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고립은 정신적 고통을 넘어 실제로 우리 뇌의 물리적 구조까지 변화시킵니다.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오늘 저녁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고립의 벽에 균열을 만드는 첫 번째 망치질입니다. 넷째, 작은 일상의 의식을 만드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를 방문하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시장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얼굴들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가 되고 인사를 나누게 되고 마침내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울산의 박정호 씨는 일 아침 9시에 아파트 단지 앞 공원을 3바퀴 돕니다. 처음에는 홀로 걸었습니다. 그러다 비슷한 시간에 나오는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같이 걷자고 제안했더니 흔쾌히 동의하더군요. 이제는 5명이 함께 걷습니다. 걷기 모임이 끝나면 인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뇨약 복용량이 줄었을 뿐 아니라 마음의 약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일상의 의식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행동. 시간이 필요하지만 흐르는 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꾸준함은 반드시 연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다섯째, 배움의 불꽃을 다시 피우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는 다시 젊어집니다. 뇌도 활성화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미 씨는 퇴직 후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의 시니어 스마트폰 영상 제작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 벅찼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죠. 6개월 후 저는 제 손주들 이야기를 담은 1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시니어 영상 콘테스트에 출품했더니 놀랍게도 장려상을 받았어요. 이제는 시니어 유튜버로 활동하며 매주 새로운 영상을 올립니다. 구독자도 3,000명이 넘었죠.
이 나이에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요리, 그림, 외국어, 댄스, 악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를 제공합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과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연결의 씨앗이 자라기 좋은 토양이죠.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혼자여야만 하는가? 그 대답은 분명히 아니오입니다. 자연 속에서도 완전히 고립된 존재는 없습니다. 나무는 뿌리로 다른 나무와 연결되고, 새들은 노래로 서로를 부르며, 강물은 바다로 흘러 하나가 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섯째, 온라인 세계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십시오. 2025년 현재,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실버 세대, 황금나무, 인생이막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는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가진 시니어들을 연결해 줍니다. 천안에 사시는 김영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후 집은 너무 적막했습니다. 우연히 황금나무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글만 읽다가 용기를 내어 제 상황을 글로 썼습니다. 놀랍게도 수십 명이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그곳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5명의 친구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에서도 만납니다. 제 인생에 새로운 가족이 생긴 셈이죠. 온라인 세계는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걷기 힘들거나 먼 거리 이동이 어려운 시니어에게는 더욱 소중한 연결의 창구입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기술은 도구일 뿐, 진정한 연결은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비록 화면을 통해 만나더라도 진심 어린 관심과 경청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요즘 어떤 일이 있었니? 그 이야기를 더 들려줄래?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 깊은 연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립은 결코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뜨듯 고립의 어둠 너머에는 연결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빛을 찾아 나서는 첫걸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고립의 위험성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립은 단순히 사람과의 단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단절, 자연과의 단절,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의미와의 단절이기도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연결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모두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완전한 타인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깊이 연결된 관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정말 고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원도 속초에 사시는 윤상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 갑작스러운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곁에 있었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죠. 사람들은 주변에 많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윤 씨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인생 이막 철학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고립된 것은 타인과의 단절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느라 정작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죠. 82세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고립 극복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숨소리에 집중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판단 없이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종교적 수행만이 아닌 자신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규칙적인 명상은 외로움 감소와 사회적 연결감 증가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명상을 통해 뇌의 구조까지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고립으로 줄어들었던 뇌의 영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죠.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한미영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으로도 나아지지 않던 그녀는 지인의 권유로 시니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앉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3주차쯤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슬픔을 판단 없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임을 깨달았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슬프지만 그 슬픔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감사 일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아침에 맞이한 따스한 햇살, 반갑게 인사한 이웃, 맛있게 먹은 식사. 작은 것들에 주목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8번째 방법은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콘크리트 벽 안에 갇혀 살며 자연과의 연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오창호 씨는 은퇴 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로 이주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갑갑했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진정한 교류는 없었죠. 제주에 와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흙을 만지고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 놀라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변의 농부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수확한 채소를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몰랐던 연결감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제주도로 이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기, 베란다에 작은 화분 가꾸기, 주말 농장 참여하기만으로도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기분을 개선하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9번째 방법은 세대 간 연결입니다. 나이 든 어른과 젊은 세대 사이의 간극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극을 메울 때 놀라운 치유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대구에 사시는 임정수 씨는 은퇴한 중학교 교사입니다. 그는 시니어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 1회 학교를 방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대 차이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저는 그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50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아이들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주었고 저는 그들에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활동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세대 간 연결은 양방향의 선물입니다. 젊은이들은 연장자의 지혜와 경험에서 배우고 연장자들은 젊은이들의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는 이러한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9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10번째 방법,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결을 향한 진정한 열린 마음입니다. 문을 닫아두면 아무리 좋은 손님도 들어올 수 없듯이 마음을 닫아두면 어떤 관계도 깊어질 수 없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정희 씨는 일생 동안 타인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믿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스스로를 보호하는 벽을 쌓고 살았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박 씨의 삶은 우연한 사고로 변화를 맞이합니다. 길을 걷다 넘어져 다리를 다쳤는데 주변의 낯선 이들이 즉시 달려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장을 봐주고 안부를 물어주었죠. 낯선 이들의 친절에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그저 인간애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이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했어요. 71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자 놀랍게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제 주변에 항상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실망과 배신의 경험이 쌓이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찰력 있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두면 때로는 파리가 들어오지만 빛과 공기도 함께 들어온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십시오. 완전히 열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만큼만 열어보세요. 그리고 들어오는 것들을 지켜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립의 위험성과 그것을 극복하는 10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립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연결도 선택입니다. 물론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선택하십시오. 고립의 그림자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연결의 빛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더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미래의 후회를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연결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여정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고 치유됩니다. 지난 30분 동안 우리는 고립이라는 침묵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10가지 방법을 함께 탐색했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5번의 의미 있는 만남을 갖는 것. 둘째, 디지털 연결의 다리를 건너는 것. 셋째, 봉사활동을 통한 의미 있는 연결을 찾는 것. 넷째, 작은 일상의 의식을 만드는 것. 다섯째, 배움의 불꽃을 다시 피우는 것. 여섯째, 온라인 세계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일곱째,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 여덟째,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 아홉째, 세대 간 연결을 증진하는 것. 10번째,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 모든 방법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풍요로운 노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숲속의 오솔길과 같습니다. 때로는 길이 가파르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걷는 동반자가 있다면
그 여정은 두려움이 아닌 모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진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마치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만의 연결의 별자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혼자 빛나는 별보다 함께 빛나는 별자리가 밤하늘을 더 아름답게 수놓듯이 우리도 함께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병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그 고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연결로 가득 찬 날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일 올라오는 시니어를 위한 지혜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주제를 다음에 다루면 좋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